네, 월가의 늙은 전략가입니다. 시장은 늘 그렇듯이 온갖 소음으로 가득하죠. 하지만 진짜 돈은 그 시끄러운 소리 뒤에 숨겨진 이야기에서 움직입니다. 오늘 저와 함께 그 행간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시죠. 자, 이 한 문장, 이게 지금 시장의 어리둥절한 상황을 딱 요약해주는 말입니다. 아니,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소프트웨어는 이제 끝났다는 종말론에 다들 벌벌 떨었잖아요. 그런데 갑자기 시장이 활활 타올랐습니다. 지난주의 공포는 그냥 거짓말이었다는 듯이 말이죠. 그럼 정말 지난주의 그 공포는, 그 패닉은 그냥 속임수였을까요?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. 시장의 진짜 속내가 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볼 준비 되셨습니까?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의 지도입니다. 첫째, 왜 그 종말론이 틀렸는지 한번 복기해보고요. 둘째, 진짜 신호와 가짜 소음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셋째, 똑똑한 돈은 과연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고, 넷째, 이걸 바탕으로 한 두 가지 대응 시나리오를 짜볼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투자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최종 결론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죠. 지난주 시장을 그냥 지배해버렸던 공포의 이름, 바로 소프트웨어 종말론이었죠.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회사들 다 잡아먹을 거다. 꽤 그럴듯한 이 얘기였어요. 하지만 정말 단 며칠 만에 몇 가지 핵심적인 힘이 나타나서 이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. 반등의 이유를 한번 뜯어보죠. 첫째, 일본에서 들려온 정치적 안정감이 투자 심리를 싹 개선시켰습니다. 근데 둘째, 이게 진짜입니다. 기관들이 오라클처럼 과도하게 두들겨 맞았던 종목들을 그야말로 줍줍하기 시작했어요. 폭락할 때 싸게 사는 바로 그 딥바잉이 들어온 거죠. 덕분에 시장은 S&P 500 7,000선, 다우 5만선 같은 아주 상징적인 미래 목표치에 대한 기대를 간신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이 분석의 진짜 핵심입니다. 시장은 매일같이 뉴스를 쏟아내지만 사실 그중 99%는 그냥 우리의 집중력만 흐트리는 소음에 불과해요. 우리는 진짜 방향을 알려주는 단 1%의 신호, 그리고 때로는 이 모든 안개를 뚫고 들려오는 거대한 경적 소리에만 집중해야 합니다. 어제 시장을 뒤흔들었던 두 가지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. 자, 왼쪽에 있는 거, 중국이 미국채 판다는 이야기. 이거 10년도 더 된 낡은 레퍼토리잖아요. 그냥 소음입니다. 시장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. 하지만 오른쪽, 이게 진짜 신호입니다. 알파벳 회사채에 몰린 저 어마어마한 돈, 이게 바로 시장의 진짜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. 1,000억 달러. 우리 돈으로 약 13조 8천원입니다. 이게 바로 알파벳의 신규 채권 딱 하나에 몰린 자금의 규모입니다. 여러분, 이건 그냥 단순한 신호가 아니에요.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알리는 거대한 경적 소리 같은 겁니다.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고 그 돈이 AI의 미래를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.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. 채권 시장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. 중국의 협박이라는 그 소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. 시장은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실제 돈의 흐름, 즉 유동성을 보고 움직인다는 걸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순 없죠. 자, 좋습니다. 그럼 그 똑똑한 돈, 그 거대한 기관들의 자금은 구체적으로 어디로 흘러 들어갔을까요? 돈의 발자국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. 이 자금의 흐름을 보세요. 예상대로 기술주가 반등을 이끌었습니다. 근데 정말 주목해야 할 건 이 두 번째 막대, S&P 500 동일가중 지수입니다. 이게 강했다는 건 소수의 미테크 기업 몇 개가 지수를 멱살 잡고 끌어올린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. 시장에 수많은 기업들로 온기가 아주 고르게 퍼져나갔다는 의미입니다. 훨씬 더 단단하고 건강한 반등이라는 신호죠. 이 두 종목을 보면 돈의 흐름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. 오라클의 급등은 AI 수요라는 아주 강력한 펀더멘털에 기반한 반등이었죠. 반면에 힘세너스의 급락은 규지라는, 이건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붕괴 신호였습니다. 시장은 이 둘을 아주 정확하게 구분해냈습니다. 자, 지금까지는 분석이었고요. 이제부터는 행동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. 시장의 핵심 변수에 따라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한 시나리오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이게 바로 여러분의 플레이북입니다. 아주 간단한 두 가지 규칙이죠. 첫 번째, 시나리오 A입니다. 만약 S&P 500이 7,000포인트를 넘어서 안착한다면 이건 강력한 강세장 신호입니다. 그동안 많이 맞았던 소프트웨어,
IGB나 반도체, ASML 같은 종목들의 비중을 늘리세요. 하지만 시나리오 B, 10년물 국채금리가 4.3%를 넘어선다면 이건 빨간불, 경고등입니다. 즉시 기술주 비중을 줄이고 현금과 금, GLD로 피신해야 합니다. 자, 이제 모든 조각들을 맞출 시간입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장 내일 아침 우리는 뭘 봐야 이 상승세가 진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속임수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? 내일 아침에 딱 이 세 가지만 확인하십시오. 첫째, 소매 판매 데이터. 소비가 살아있다면 이 반등은 진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둘째, 오라클 주가. 어제의 리더가 오늘도 그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는지 반드시 봐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요일에 나올 고용보고서에 대한 어떤 사전 힌트가 있는지 시장의 작은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. 이게 오늘의 최종 결론이자 여러분이 이 험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원칙입니다. 시장은 뉴스에 반응하는 척할 뿐입니다. 결국에는 유동성과 실적 이 두 가지에 수렴하게 되어 있어요. 베이징의 공허한 위협이 아니라 시장에 실제로 찍힌 저 1,000억 달러짜리 매수 주문을 믿으십시오. 그것이 시장의 진짜 목소리입니다.